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스트 시큐리티의 솔루션 컨설팅 팀 이규원 팀장입니다. 네, 그 세션의 이제 거의 끝 마무리를 제가 지금 이제 지으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문서 중화 환경을 통해서 이제 금융 데이터에 대해서 보안 관리를 하고 이제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한 사례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목표는 디지털 금융에 대한 보안 포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은 금융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이나 기관들, 조직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요. 꼭 금융 쪽이 아니더라도 여기 세미나에 같이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행 순서는 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이런 문서 중화에 대해서 도입 배경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서 중화를 도입하시는 여러 가지 기업과 조직들은 사실 뭐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보안 사고들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건 아무래도 이제 내부에서 고객이 중요한 자산으로서 업무에 활용을 하시고 또 사용을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업무 자료, 기밀 자료들에 대한 유출 사고로 인해서 도입하시는 사례들입니다. 특히 이런 유출 사고들은 행간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뭐 고도화된 해킹 기술을 통해서 외부에서 해커 그룹이 들어와서 이런 자료들을 유출을 시도한다거나 하는 뭐 외부 공격에 의한 유출도 물론 발생이 되지만 사실 가장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나 심각성이 우려가 되는 사례들은 내부에서 현업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재직 중인 내부 사용자분들 그리고 실무자분들 또는 상주에 계시는 여러 협력업체분들에 의해서 유출되는 사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좀 발생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객의 여러 가지 이런 보안 사고의 사례들을 보면 이런 고객 정보가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파일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가 외부로 나간다던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고객 정보, 개인 정보 파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 물리적인 매체들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거나 PC나 이런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 물리적인 자체 자체가 그 매체 자체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그 해당되는 정보들을 외부에 이제 원하지 않는 형태에서 공개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보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이제 유출 사고만이 보안 사고의 또 전부는 아닙니다. 유실이라는 측면들도 사실 보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이런 유실 사고는 생각보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사용자분들이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백업이라는 별도의 이제 2차, 3차 방안이 없이 이제 실수로 의해서 파일을 삭제하시는 경우 뭐 이렇게 유실되는 경우들도 발생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적으로 굉장히 좀 핫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랜섬웨어 같이 이런 악성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PC상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훼손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업무 수행 중에 사고로 인해서 파일들이 많이 삭제가 될 경우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뭐 손실뿐만 아니라 협업이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일정이 딜레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생산성에 좀 치명적인 사례들을 좀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과정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저장 매체의 이런 유실로 인해서 파일을 유실하는 것에 뿐만 아니라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같이 하나의 보안 사고에서 다방면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런 문서 중화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정보의 보안이라는 측면 외에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영역은 사실상 이전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말기와 PC상에서 자료들이 산재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다수 PC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는 형태에서는 사실상 이런 지적 자산의 활용성을 극대화시키는데 항상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존에는 PC상에서 필요하면은 이 해당되는 문서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요청하시는 분께 메일이나 메신저와 같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사본을 복사하고 전파하는 방식들을 사용을 하셨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산재된 문서들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업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거나 이 파일 자체가 존재한지 모르시는 분들은 재활용을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좀 프로젝트 TF성으로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지적 자산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일종의 빅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업무에 반복적으로 재투입을 하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뭐 사본을 생성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재활용하지 않고 하나의 데이터를 원본처럼 모두 통합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 환경을 구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런 이제 문서 중앙화를 도입하시게 되는 주요한 배경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것들을 이제 일련의 과정들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이런 문서 중앙화 사업에서 다년간 사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었던 순서대로 초기에는 사실 이제 내부 자료에 대한 내부자에 의한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들이 이런 이제 금융뿐만 아니라 여러 조직들에 있어서의 문서 중앙화 도입 배경이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매체 제어라는 부분들, PC나 단말기에 여러 가지 장착되어 있는 저장 매체를 통한 파일 자체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 이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2000년대 이제 10년 초반 이제 지나고 나서 중반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파일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들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랜섬웨어와 같은 여러 가지 악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업무에 관련된 중요한 자산들이 한 번에 유실되는 사건들이 발생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실 자체도 보안의 하나의 축으로 보고 문서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형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유실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겠다라는 목적으로 이런 이제 문서 중앙화 체계들을 많이 도입을 하시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뤄서는 이렇게 두 가지 환경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 갖춰진 이후에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보안과 보호를 위해서 사용자분들이 가져가시는 PC를 다루시는 이런 실무자분들이 다루시게 되는 이런 업무 환경에 대한 편의성도 보장이 되어야 그게 결과적으로는 보안 솔루션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그 높은 활용도로 인해서 더 나은 보안과 관리에 대한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결론들을 여러 레퍼런스 쪽에서 얻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비정형 데이터들을 하나의 시스템에다 통합적으로 모아놓고 중앙 관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 그것들을 소유하고 보관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공유하고 협업하면서 업무 자체에 대한 순환을 빠르게 이어가는 그런 문서 자체에 대한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최근에 주요한 문서 중앙화의 도입 체계라고 추세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배경들을 통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한 장의 장표에 좀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업무하실 때는 여러 가지 PC, 뭐 노트북 그리고 사실 다양한 단말기들이 업무에 투입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단말기 내에서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들 뿐만 아니라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았거나 아니면 업무를 위해서 다른 분께 전달을 받은 여러 가지 파일들이 존재를 하실 겁니다. 결국 이러한 파일들은 본인이 생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본인이 보유함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대한 주체들을 개인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문서 중앙 환경에 대한 도입과 구축을 통해서 제안하고자 하는 비전의 방향은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적 데이터들을 중앙 서버 쪽으로 통합적으로 저장을 해놓고 개인에 대한 소유와 관리의 주체를 더 이상 일일이 개인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 내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사용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지적 자산으로서 인식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소유하고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자체가 소유하고 보유하며 사용자들은 말 그대로 사용권만 이용받는 형태로 데이터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가장 이제 문서 중앙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변하지 않는 핵심적인 가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서 중앙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좀 말씀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사실 문서 중앙화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용자분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서들을 효과적으로 중앙에 통합을 시키고 운영을 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분들이 이제 업무를 하실 때 느끼실 수 있는 불편함들을 최소화시키는 것들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또 이런 자료를 이관하는 과정에서의 손실이나 아니면은 무결성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관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사용자분들의 PC에는 아마 별도의 에이전트들이 설치가 되실 겁니다. 이런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뭐 다양한 문서 중앙 솔루션들이 있겠지만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서 파일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보안 담당자 또는 문서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이 정책을 설정해 놓은 것 따라서 로컬에 있는 PC들을 탐지를 하고 그리고 그 탐지된 PC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파일들을 중앙 서버 쪽으로 이관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결국 개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데이터들은 0%가 되는 것이 첫 번째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문서 중앙의 기술적인 목표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저희가 오늘 이제 문서 중앙화라는 키워드를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단순히 이러한 이제 이관에 대한 측면들은 그냥 개별 뭐 파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MS 오피스나 한글과 같은 여러 가지 편집 문서들뿐만 아니라 뭐 CAD나 아니면은 각종 연구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파일들이 모두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는 핵심적으로 사내 전체에서 일괄적인 정책 적용으로 한 번에 모든 이 이관 작업들이 끝나는 것들도 뭐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항상 단계별 적용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업무에 대한 생산성들은 항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걸 통해서 이제 부담에 대한 감소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된 문서들에 대한 활용과 그리고 재사용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업 부분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통합된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업무에 활용을 하시고 관리하시기 위한 중앙 문서함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앙 서버로 일괄적으로 저장된 파일들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를 분류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에 대해서 세분화돼서 통제와 관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와 관리에 대한 주체는 사실상 개별 사용자분들이 아니라 그 문서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 충분한 권한을 갖고 계시는 이른바 이제 문서함에 대한 관리자분들 이런 분들이 존재를 하실 거고요. 그 분들이 각각 문서들에 대한 역할을 구분을 짓고 그 구분 지은 문서들에 대한 폴더들이 영역별로 나눠져서 각 사용자분들에게 읽기라든지 쓰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작업의 형태로 권한이 설정이 된다라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경들이 구축이 되고 나면 사내에서 업무를 보시는 일부 사용자분들은 아예 PC 자체에서의 문서에 대한 보유가 0%에 도달하실 거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서버에 있는 문서를 열람하고 편집하고 수정한다 하더라도 다시 로컬적으로 저장을 못하는 일련의 이제 보안이 유지가 되는 환경들을 제공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용자 단에서의 이런 문서 중앙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경적인 측면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적인 측면에서 세 번째 항목들이 최근에는 좀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베이스가 이러한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표준화된 API의 제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서 중앙화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자분들이 업무를 보실 때 중앙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지적 자산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해당되는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사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시스템과 시스템 간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벤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부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레거시 시스템들 쪽에서 문서 파일에 대한 해당되는 파일을 전송을 받거나 아니면 활용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종의 사용자분이 이런 파일을 전달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고도 해당 레거시 시스템에서 API 호출을 통해서 적절한 권한 내의 파일을 가져오고 이 가져온 파일들을 활용을 해서 다시 서버 쪽으로 저장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초기에 문서 중앙화를 구축하셨던 많은 고객사들 쪽에서 이러한 이제 향후 확장하는 방안으로서 활용과 이런 이제 연계라는 부분들을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데이터에 대한 흐름들이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을 추적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관제나 아니면 기타 내부에서 보안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 문서 중앙 환경에서 이 데이터에 대한 흐름을 추적을 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내부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즉각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각종 로그들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몇 가지 지금 기존에 이제 문서 중앙화를 구축했었던 고객사에서 연계된 사례들을 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법령 쪽이고 많은 사례가 검색 포털과의 연계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하실 때 쌓여 있는 데이터들은 사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느 사용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들이든 다른 사용자가 필요로 할 때 이 문서를 빠르게 확인하고 공유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파일에 대한 검색 엔진 또는 그룹웨어와 같은 여러 가지 레거시 시스템에서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접근 권한이 없는 파일이라 하더라도 제한적인 권한 내에서 바로 확인을 하고 찾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검색 포털과 연계하는 사례가 많이 존재를 하시고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로그나 모니터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중앙화된 데이터에 대한 흐름들을 심과 같은 여러 관제 시스템 쪽에서 확인을 하고 뭐 필요하면 이런 중앙 서버에 있는 개인정보의 파일들을 탐지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레거시 툴과의 이런 연계 사업들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문서 중앙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가장 베이스가 되는 이제 제품으로서 저희 이제 시큐어 디스크 문서 중앙화 제품으로 좀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기능 로드맵으로 보면 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 업무 환경에서는 일절의 문서의 저장을 허용하지 않고 보안이라는 측면 그리고 통제라는 측면 그리고 공유와 협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조직이 원하시는 전반적인 레이아웃 업무에 대한 관련된 기능들을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쪽에서 준비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